네, 안녕하세요. 정사론 21을 보면은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항장 겸비자에 대한 내용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단, 손끝에 대한 설명이 한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책 대부분은 보면 이게 이렇게 계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문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절을 이루고, 그다음에 1, 2, 3장, 그다음에 장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책이 되죠. 그래서 그 문단 같은 경우는 인덴테이션이라 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챕터에도 하나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 20일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정서령제 21을 보면은 그래서 항쟁겸비제랑 수단이랑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개가 연관성이 짙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챕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장을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편집상 합쳐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항쟁겸비제 수단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기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쟁겸비제 4에서는 회전축 장기면상이라고 그런 거를 이름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몸의 어떤 바깥 부분이 회전하면 가령 효자손인데요. 여기가 회전축이 되고 이 바깥 부분이 회전하게 되면 그 회전축 부분은 이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 장기면상을 몸 바깥 부분이 회전하면서 힘이 들어가면 몸 안쪽 회전축 부분은 기량제공에 의해서 잠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는,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데는 춤추듯이 움직이면은 아무 저기가 없는데, 여기 이제 팔에 힘이 걸리면 어깨가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쟁겸비자를 쭉 얘기해 보면 축의 중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편의대로 구분해 봤는데요. 우선 요 이팔표가 회전이 되는 요 견갑골 관절화, 예, 그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양쪽 등, 그러니까 견갑과 견갑 사이, 견갑을 당기니까요. 견갑과 견갑 사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쟁겸비자 쪽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허리, 그러니까 허리와 넓적다리의 힘으로 견갑을 당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떤 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팔로만 당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활이 있으면 이 견갑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팔 힘으로만 이렇게 당기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윗발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보자. 이게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설명을 보시고요. 네, 그러고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여기 광백은 소윤군, 대흥군이죠. 대흥군과 대원군, 그다음에 광백은에서 이렇게 뚜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거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제
하반기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뭐 김창성 교수님도 그때 발표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체조에서 그 십자 버티기인데 여기에 과연 힘이 얼마나 걸릴까 이제 그거를 해서 그 이제 공부에서도 힘이 어떻게 걸릴까 그거를 이제 고체를 보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인치인가 한 25cm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윗발뼈에서 요 인대까 여기 뭐 힘줄까지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삼종지뢰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 윗발뼈를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요 아주 짧은 부분에서 강력한 힘이 주어져서 이게 속도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벽이라 그러면 벽이 있으면 이거를 회전해서 이렇게 미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회전을 통해서 미는 동작.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활을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이 팔을 이 활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들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내 어깨를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힘이 걸리면. 그래서 어깨가 안쪽으로 함몰되지 않게 얘가 받쳐줘야만 윗발뼈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벽을 밀더라도 이 어깨가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령작용인데 그래서 어깨가 굳게 돼요. 그 팔로만 이렇게 밀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깨가 굳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팔로만 팔을 당기면 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견갑을 쓰죠. 그래서 견갑을 보면 이 견갑이 있으면 이제 후인 하강, 그러니까 하방 회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강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견갑을 이제 뭐 어떻게 벌리냐는 사람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줌 쪽 견갑이랑 깍지 쪽 견갑이랑 또 어떻게 하냐는 또 사람마다 또 틀려져요. 어쨌든 이렇게 견갑을 쓰는 경우는 일단 견갑이 모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후인하든가 이렇게 하방 회전하든가 그런 동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견갑을 쓰는 경우는 여기 이 미는 힘과 다르게 이 뼈 힘으로 미는 힘과 다르게 당기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거 당기는 거죠. 이거는 미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줌통이라면 줌을 잡았을 때 이 앞쪽 삼지를 통해서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등으로 해서 이 힘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삼지를 통해서 이 힘이 연결되는 거죠. 깍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팔과 손을 등 근육이 당길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뼈와 근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작과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도 같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견갑을 움직이는 경우에도 견갑이 어느 정도 힘이 걸리면 얘가 버틸려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힘이 빠지면 충분히 얘가 이완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딱 잡는데, 그게 안 되고 어중간한 위치에서 힘을 빡 써버리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켜 주려는, 그러니까 견갑이 고정되는 힘, 또 이게 밖에서 장력에 의해서 늘려주는 힘, 그래서 서로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이 경직이 되면 여기 견갑도 그렇고 여기 어깨 거기도 이제 힘이 집중될 수 있죠. 힘이 집중되면 충격도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 팔과 견갑에서 팔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도 있지만 몸 앞쪽으로도 이 연결되는 라인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몸 등도 있으면 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팔을 충분히 엎어준다는 것 자체가 앞쪽 힘을 쓰는 거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몸 앞쪽에서 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활 쏘시는 분이면 이렇게 멍에팔 엄청난 힘을 주고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면서도 이게 약간 굽은 듯한 형태를 보이는 게 몸 앞쪽에서 이제 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등 뒤쪽에서 힘이 오고 앞쪽에서 힘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강한 활을 쏘시는 분들 보면 연습하시는 보면 가끔가다 그래요. 이게 이제 활을 이렇게 쏘고 쐈는데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고재치기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센 활 쓰다 보니까 몸 앞에 힘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써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온깍지로는 되다 안 되다 그러는데 이것도 등 뒤쪽의 힘만 잔뜩 쓰면 이게 완전히 쫙 벌어지죠. 근데 그 힘에다가 앞쪽의 힘을 같이 쓰면 뭐 반깍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활쏘기에는 우리 몸 앞쪽의 힘도 이제 이 깍지도 없지만 줌도 없죠. 그래서 몸 앞쪽 배쪽의 힘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주장한 이제 허리와 넓적다리로 이제 이 견갑과 흉곽을 당기는 경우요. 그러니까 허리를 올렸다가 머리를 계속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내리면서 그다음에 이 넓적다리와 허리의 힘으로 이 견갑과 흉곽을 당겨주는 거죠. 근데 이 동작에서도 이 견갑과 흉곽이 충분히 내려와 있어서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뭐냐면 이게 하체가 하반신이 이 상반신을 당기면서 얘가 견갑이 고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버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 내려와 있으면 얘가 버티는 힘과 당기는 힘과 그래서 견갑에 힘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 그다음에 여기 견봉 여기 그죠? 그다음에 어깨, 견갑, 그다음에 허리. 그래서 힘이 그러니까 힘이 축의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근육은 이게 근육이 클수록 그죠? 체적이 클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팔 근육보다 더 큰 것처럼 이 하체 쪽에 근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상반신, 그다음에 뭐 팔 이 정도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나 뭐 그런 식으로 단전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하반신을 이제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이제 활을 쓰면서 보면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다음에 선사분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활을 잘 배웠고 또 오랫동안 정진하고 또 지금도 잘 쏘셔요. 근데 보면 제가 활도에서 만난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한 2, 3년 차에서 피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 3년 차, 그러니까 막 전국대 우승하고 막 어떤 정점을 찍은 후에는 크게 이렇게 이 성취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데 특히 적다는 거죠. 뭐 피아노도 10년 치면 일정 정도 이렇게 경지를 오르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국궁만 이렇게 어떤 피크를 이룬 다음에 쭉 떨어질까? 이제 뭐 좋은 수성 활터, 뭐 좋은 동료 또는 뭐 자기 어떤 활 쏘는 자세, 뭐 생업에서 바쁜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할줄 연습하면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더 큰 힘을 쓰려는 거죠. 특히 연습량이 많고 센 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큰 힘,
그러니까 하반신, 견갑 하반신임을 하려고 그러면서 정작 그 이제 견갑과 팔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서 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절과 근육이 경직돼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궁체가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이제 뭐 감각 그 잘 맞던 잘 감각에서 혼동 오고 막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리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부상, 특히 영구적인 부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아프면 그거 증상을 이렇게 해체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사를 찾아보고 다니는데 이제 그 더 좋아지겠거니 활이 잘 맞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겠거니 하고 참고 하다가 이제 부상을 키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 그래도 활은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정사론이라는 이정표가 있어서 지금 뭐 아픈 데 없고 잘 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 다양 고찰을 이제 그 국무위원회 게재했었는데 원래는 그 하나의 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줌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줌통이라면 줌을 잡으면 줌 앞에서 당겨주는 힘이 있고 줌 뒤에서 미는 힘이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줌도 그럼 깍지도 그렇죠. 깍지도 이렇게 깍지를 밖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 또 뒤에서 당기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팔은 양팔이 같은 거예요. 깍지도 보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윗발뼈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당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이거를 미는 동작이 되거든요. 이걸 뻗었을 때 보면 이게 미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고찰하다 보니까 이제 근막 경선까지 그렇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정사론 20일에 보면 수단, 그러니까 손끝이죠. 근데 아구가 뭐냐, 범아기가 어디냐, 정사론에서 말한 뭐 아기가 어디를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약간마다 책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저는 아구를 하면 이 어떤 병목 현상이 있죠.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아기가 나와요. 이 불교에서의 아기는 어떠냐면 이 몸 덩치도 있단 해요. 위장도 있단 했죠. 입도 커다라요. 그리고 입에서 막 불도 뿜고 그러는데 목만 조그매. 그래서 늘 배고프고 그러는데 음식에 대한 식욕 막 그런 거는 막 열망 이런 거니 큰데 정작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이름의 이제 아구찜이 재료가 된 아구가 있는데 아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덩치에 비해서 입이 크니까 그거 이제 아구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뭐 아구 저도 찜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아구는 뭐 특별한 맛이 없대요. 이제 쫄깃한 식감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랑 뭐 이렇게 뭐 재료를 많이 넣고 그래서 양념에서 맛이 좌우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의 아기가 막 불을 뿜기 때문에 그래서 고춧가루로 이렇게 매운맛을 내가지고 막 아기도 맵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힘이 집중되는 곳에 부상도 집중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 충격이 집중되고 부상이 집중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병목 현상, 힘이 집중되고 충격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사론 21에서 왜 손끝에 대한 그러니까 아기의 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을 맺어 쓰는 묘리가 이제 손끝에 있다고 하면서 정사론은 제가 나머지 20일에 정사론 이제 20일에 3분의 1 정도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이 이 허리와 허벅지 힘이 흉곽과 견갑을 통해서 이 손끝으로 또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더 센 활, 그러니까 더 큰 힘을 쓰려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이 경직이 되면, 그러니까 더 센 활과 더 큰 힘을 쓰면서 더 많이 연습하면서 경직이 되면 이게 이제 자세가 변하고 궁체가 변하고, 그다음 그게 신체적인 그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상 그 정사론 20일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